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A 파트 할 차례죠. 우리 맨 앞에 우리 이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목차부터 보시면요. 이번 시즌에는 우리 경찰학의 기초 이론 요거 쭉 할 거고요. 그리고 한국 경찰의 역사, 그리고 비구 경찰론 요거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넘어가 보시면 우리 분야별 경찰 활동 쪽이 나오는데 분야별 경찰 활동에서 우리 앞에 파트는 했습니다. 저번에. 그렇죠? 수사 경찰 활동까지 이렇게 했고 우리 교통 경찰 활동 여기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여기를 또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통 경찰하고 외사 경찰 요쪽까지 보면요. 페이지 수가 생각보다 꽤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몇 문제 나와? 한 서너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비중을 좀 줄일 거예요. 비중을 좀 줄일 건데 지금은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여러분들이 제낀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우리 A파트 첫 시간이라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지금 오늘 우리 하고 처음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양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제끼고 하는 파트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배제하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양을 절반씩 줄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A, B 파트는 올인원 강의로 전부 다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공부하고 나서 우리 다음에 문풀 강의로 들어가잖아요. 문풀 강의로 들어가면 절반을 줄입니다. 분량을 반으로 줄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또 반으로 줄여요. 마지막 시즌에 또 반으로 줄입니다. 제가 16분의 1로 줄여드려요. 그래서 분량은 제가 줄여드릴 거니까 스스로 절대 줄이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뭐 하는 사람인지 먼저 알려드리자면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략 이렇고요. 제가 지금 노량진에 있는 경찰단기 김풀카에서 우리 수경공채하고 경위공채 그리고 우리 승진 시험까지 이렇게 준비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진 시장에서는 이미 제가 1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데뷔 2년 만에 승진 시장에서는 지금 현직들이 승진 공부하고 있는 실무종합이라는 과목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경단기에서는 이번 달에 딱 1년 됐습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우리 학생들 또 합격자도 많이 배출하고 해서 지금 우리 10층에서 바로 위에 층에서 우리 면접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필기부터 면접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번에 면접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랑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부산경단기는 100%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 합격률은 제가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경찰 강사 중에 제가 노량진에 있는 학생들이 47% 남녀 통합으로 47% 합격했고 여학생들이 65%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 있는 경풀카에서도 합격률이 가장 높고 전국에서 저보다 높으신 분들 없어요. 뭐 따로 관리를 하시는 뭐 관리반 뭐 이런 소수 한 20명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그런 반들은 가끔 저보다 높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인원은 비교가 안 되니까 뭐 비교 대상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짜둔 커리큘럼 안으로만 들어오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서 입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합격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제가 경찰 공채시험 출제위원으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다른 강사분들처럼 출제 과정을 모르면서 내 책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 책에서 나오는 거는요. 저는 제 책을 그냥 제 마음대로 뇌피셜로 쓰는 게 아니라 대학 교과서들을 전부 다 뒤져서 대학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들만 제 책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교재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출제는 누가 할까요? 출제는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그 출제에 관여해 본 사람들이 아니면 그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이상한 시중에 있는 강사분들은 자기 책에서 100% 나온다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히려 강사들 책을 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두 문자 따놓은 내용들을 쭉 보고 그렇게 두 문자로 외우면 못 맞추게 시험 문제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얘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대부분이 사기꾼이에요, 대부분. 제가 이제 사기꾼 잡다 온 사람이라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잘 알아요. 제가 경제범죄수사팀하고 통합수사팀에서 사이버범죄하고 이제 사기 이런 것들 담당하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한테 사기 당하실 일은 없어요. 제가 사기꾼을 잡던 사람이라서. 어쨌든 제가 뭐 경찰로서의 경력은 이렇고요. 제가 국정원에서 사이버 안보 아카데미까지도 다 수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찰 업무를 하면서 어떤 그 길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앞으로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다 트레이닝 시켜드릴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카톡 오픈 채팅방하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도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 오픈 채팅방은 제가 이렇게 참여 코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잘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매일 3문제씩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제가 급한 공지 같은 게 있으면 카톡으로 공지를 하거든요. 물론 제가 휴강은 안 해요. 제가 부산에서 단 한 번도 휴강해 본 적 없고 노량진에서는 제가 딱 한 번 휴강해 봤는데 이빨이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아프다라는 이유 가지고 휴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빨이 빠졌거나 뭐 그런 뭐 큰 일이 있을 때 이빨이 빠진 상태에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급하게 공지를 해드리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뭐 개정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한 70% 정도가 법령이에요. 근데 법은 계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개정 자료 같은 것들도 제가 카페에다가 파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페에 업로드 했을 때 업로드 됐다라는 거를 제가 카페에도 당연히 올리지만 카톡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카톡 쓰는 게 제일 편하잖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좀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요 네이버 카페는요, 그냥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이시훈 경찰학 카페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셔서 게시물 하나,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자동 등업됩니다. 뭐 제가 등업 따로 해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업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 카페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힘들어요. 이 시험이 성실하고 꾸준하게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대부분이 그걸 잘 못합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다가 기상인증, 공부인증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꾸준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과정 끝날 때마다 책을 선물로 줍니다. 제가 보통 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거보다 더 초과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작권료로 버는 수익은 없어요. 빵원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계속 하는 용도로 요 카페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면 기상인증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을 그냥 핸드폰으로 캡처해가지고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하게 하는 용도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스타그램도 그냥 이시훈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질문 받아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시훈이 형이라고 치면 나와요. 제가 유튜브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뭐 영상을 편집하거나 할 만한 능력은 없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직원이 계속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소통 경로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고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들어드립니다.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 이 합격률 높은 가장 큰 이유가 상담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처음 노량진에 딱 입성했을 때도 그때 제가 제 첫 제자들을 내보낼 때 합격률 45%를 찍었었거든요. 그 45%가 전국에 없는 합격률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 있는 저희 경찰관계 김풀가 건물이 13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에 도배했었어요. 현수막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에서 다 민원 넣고 난리 났어. 다른 학원들은 합격률을 못 가거든요. 왜냐면 합격률을 거짓말로 까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 들어와요. 그래서 과징금 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못 갑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65%, 47%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경력이나 이런 퍼센티지를 당당하게 깔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지장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꾸준하게 하세요. 제발. 꾸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잘. 그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힘들다 뿐이야. 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왔나요? 군대 아직 안 갔다 온 사람? 군대 가면 여름에 지금 시기에 몇 시에 일어나요? 5시? 5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지 않아? 5시 반에 일어나요? 아, 그래? 원래 여름에 6시에 일어나고 겨울에 6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 라떼랑 많이 다른가? 6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학교도 똑같이 일어나요. 경찰학교도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군대에서 6시에 일어나졌죠? 그죠? 6시에 일어나지잖아. 기상나팔 불면. 그죠? 근데 군대 가기 전에 6시에 일어났었어요? 안 일어났죠? 그죠? 근데 돼. 해보면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6시에 일어나라고 하냐면 아침 시간 활용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몇 시에 시작한 줄 알아요? 10시에 땡 하면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이죠, 4시간. 제가 6시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뇌과학자들이 직접 실험해서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데요. 뇌가 잠에서 깨어나는데 4시간 걸린답니다. 제일 쌩쌩할 때가 잠에서 딱 깨고 4시간 이후랍니다. 그래서 제가 6시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시험 치는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그때 10시에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6시에 일어나는 버릇을 좀 들이시라는 겁니다. 6시에 일어나면 나올 때 30분 안에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1시간 반 준비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신 나간 거예요. 1시간 정도 준비하는데 내가 밥을 먹고 막 이거저거 다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에서 씻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학원에 공부하러 오지 연애하러 와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꾸미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출연 입고 나와 대충. 알았죠? 나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운동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집에 몇 시에 가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11시까지 공부한다고 칩시다. 집에 갔어. 그러면 씻고 누웠어. 몇 시에요? 12시 반, 1시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누우면 뭐 해요? 요거 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하다 보면 몇 시 돼요? 2시, 3시 되죠? 그지? 그 상태에서 잔다고 생각해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셔요? 안 일어나지죠. 그죠? 그래서 한 8시 반에서 9시까지만 공부하는 거를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나서 주 3일은 운동하세요.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체력 시험 통과하는 것도 당연히 주된 목적이겠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집중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체력이 돼야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주 3일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날은 좀 더 일찍 가셔도 돼요. 한 8시쯤 가셔도 됩니다. 가서 운동하고 집에 일찍 가서 씻고 쉬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요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요거를 하기 시작하면요. 잘 때 여러분들이 숙면 취하는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방해돼. 그래서 자기 전에 요거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전은 뭐 해? 자기 전에 오늘 테스트 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테스트 친 걸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 눈이 핑핑 돌아요. 졸려 죽어요. 그 상태에서 막 눈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딱 뒤집어서 잡아. 그럼 꿀잠 자요. 그리고 나면 6시에 일어날 때 개운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버스나 이런 데서 잠깐 요거 보는 거 괜찮아요. 잠깐 보는 거 괜찮은데 자기 전에 보지 마세요. 자기 전에 보는 게 최악이에요, 최악. 알았죠? 수험 기간 동안에는 핸드폰을 댈 수 있으면 좀 멀리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신상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계속 보면요. 프로필 업데이트 되고 스토리 계속 올라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스토리 올리거나 카톡 프사 바꿀 때 어떤 거 올려요, 보통? 내가 좋은 거, 행복한 거 올리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수험생활이 진짜 우울하고 지겹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 행복한 거 보고 잘 돼가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배 아프고 짜증나고 죽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우울해져.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알았죠?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살아. 다 똑같이 매일 똑같은 인생 살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그 행복하고 기쁜 일 있는 거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SNS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일요일 활용을 좀 잘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합격 못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사세요.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는 한 달에 한 번 자유시간이니까 그 시험 친 날은 오답 정리만 해놓고 가세요. 토요일 저녁부터 노세요. 근데 그건 한 달에 한 번이야.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장수합니다. 여러분들 노량진 지방령이라고 들어봤어요? 노량진 지방령들이 있어요. 한 10년 걸리는 애들. 걔네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토요일 되면 무조건 술 처먹으러 가요. 심지어 평일에도 처먹어. 그거 정신 나간 거거든요? 그거 진짜 그러다 10년 걸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20대죠? 30대이신 분? 없어요? 30대에도 있기는 있죠? 근데 20대이신 분들이요. 지금 1년이 진짜 빨리 가, 생각보다. 근데 나중에 경찰학교 가면 알 텐데요. 20대 후반인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27, 28? 그 나이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1, 2년 지나면 30이잖아. 그죠? 물론 30대도 한 30%에서 40% 있습니다. 많아요, 30대도. 근데 30대 때 거기 가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사회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 있어요. 사회 경험 없는 30대가 가 있잖아요. 그럼 되게 초라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20대 때 빨리 가세요. 1년 안에 빨리 해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절대 허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안 놀고 일요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예 안 놀고 안 쉬고 공부만 할 수 있나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누구든지 근무하듯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일하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부를 하려면 일요일날 쉬셔야 됩니다. 일요일날 안 쉬고 평일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평일에 맨날 6시까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 일요일은 푹 주무셔야 돼요. 9시까지 주무세요, 그냥. 제가 수험생 때 항상 6시에 일어났거든요. 저는 일요일날 딱 자고 눈 뜨면 8시 넘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 8시 정도까지 자면 정말 푹 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뭐해? 눈 뜨자마자 바로 공부해요. 안 씻고. 바로 공부해요, 바로. 눈 뜨자마자. 바로 공부하면요. 한 100분에서 120분 정도만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저는 그때 보통 뭘 하냐면 100문제를 풀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100문제거든요. 경찰학 40문제, 형사법 40문제, 헌법 20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문제인데 100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100분 동안 내가 집중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채점도 안 하고 씻고 나가요. 밖에 나가서 놉니다. 뭐 여자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 밖에 나가서 놀아요. 낮에. 그러고 나서 저녁에 한 7시에서 8시쯤 일찌감치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씻고 다음날 월요일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어떤 거 공부하는지 한번 보고 내가 부족했던 거 있었으면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그리고 나면 한 9시 반, 10시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찌감치 자요. 그럼 월요일날 아침에 컨디션 좋겠죠. 그렇죠? 그 상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달려요. 그럼 토요일 되면 또 지치죠? 일요일날 또 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6시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럼 밤에 몇 시에 자야 돼요? 11시 반에서 12시. 그쯤에는 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6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가끔 저는 공부를 하루에 4시간 자면서 했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형아예요, 기형아. 이상한 거야, 그게. 어떻게 4시간 자고 공부가 돼? 4시간 자잖아요? 머리가 뿌예. 머리 뭐가 안 들어요. 근데 4시간만 자면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중에 잠의 효율이 좋아가지고 4시간만 자도 8시간, 10시간 자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이 체질입니다. 그래서 1%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혹시? 4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 잘 없죠? 저도 안 되거든요. 저는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든 강의든 뭐든 제대로 돼요. 근데 6시간도 못 자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6시간은 주무셔야 되고요. 4시간 자서는 절대 해결을 못해요. 알았죠? 그래서 밤에 좀 제발 밤에 주무세요. 알았죠? 밤에 안 자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애질 하지 마세요. 연애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헤어지지 마세요. 굳이 막 싸우고 헤어지고 하면 그것도 타격이야. 수험 기간 동안에는 이벤트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절대 이벤트 만들지 마세요.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시작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생기고 이쁘고 지랄이고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계속 가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고백하면 고백 공격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 사람 멘탈 뽀개지고 나도 멘탈 뽀개지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언제 고백 공격하는 거야? 면접할 때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떠든단 말이야. 걔랑 붙어다니면서 계속 떠들어. 그러면 할 게 없잖아. 그렇죠? 우리 연애는 할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때 지금 하지 말고. 알았죠? 지금은 제발 여러분들 그 자신만 생각하세요.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지구상에 혼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SNS 하지 말라 그랬죠? SNS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남학생들 게임 하지 마세요. 롤 하는 사람들 있죠? 롤 하면 스트레스 풀리니? 어때? 롤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다른 팀원들도 잘해야 되는 게임인데 보통 내가 잘해도 다른 팀원들이 막 똥을 막 뿌직뿌직 싸요. 그럼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내가 졌어. 어씨 이길 때까지 한 판만 더 이러면서 자제를 못해요. 하면 안 돼. 애초에 하지 마세요. 제 제자 중에 그 다이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새끼 곧 챌린저 갈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근데 걔 합격했어요. 걔가 롤을 진짜 중독자 마냥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친구를 12개월 과정부터 받아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었는데 한 4개월 동안을 매주 주말마다 보복 심리로 게임을 하더라고. 토요일날 학원에서 딱 나가면 집에 가자마자부터 게임하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한대요. 그럼 일요일날 컨디션이 돌아와요? 안 들어오지. 다음날 아침에 7시, 8시까지 게임 했대요? 자,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사람이 사라져? 이게? 안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점점 성적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주말마다 롤을 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절대 합격 못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겠다고. 쌤 얘기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쌤 저 헤어졌어요. 이 지랄 하는 거야? 여자친구를 끊었어요. 갑자기. 롤을 끊으랬더니 여자친구를 끊었어. 그래서 너 롤을 끊을 생각은 없니? 그러니까
롤을 안 하면 우울하대. 그럼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니? 자기가 뭐 성적이 좋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제 이걸 하잖아. 상대방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이 아닥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좋대. 그럼 보통 상대방한테 이렇게 채팅을 치면요. 무슨 얘기해? 새끼들 패드립 치잖아 보통. 그죠? 패드립 잘못 치면 뭐 돼요? 통매음 돼요. 통매음. 통신매체 음란행위 된다고. 그 성범죄 성범죄. 알아요? 제가 지금 면접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통매음으로 기소유예가 있어요. 뭐 하다 그랬니? 롤 하다가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통매음 잘못 걸려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기소유예 뜨면 그나마 나은데 여러분들 수사 과정 중에 만약에 필기 합격하잖아요? 그럼 정보과에서 신원조회할 때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져요. 수사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은 100% 떨어집니다. 오히려 기소유예 있는 친구들은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소유예는 경미하니까 검사 기소유예 해가지고 아예 처벌 안 하겠다 한 거란 말이야. 혐의가 인정되지만. 근데 수사 중이면 얘가 어떤 처분 받을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경찰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제발. 왜 인생을 걸고 게임을 해? 그렇잖아. 네가 뭐 타짜야 조승우야? 아니잖아요.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술도 드시지 마세요. 이게 술 먹는 게 내가 술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술 마시다 보면 자제가 안 되는 때들도 있잖아요. 술 마시고 나면 다음날 피곤하죠. 그죠? 숙취에 쪄들고. 내 간이 쌩쌩해야 공부도 잘 돼요. 간이 막 죽여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 잘 돼. 알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그리고 SNS 요거 절대로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술은 허용해 주는 때가 있어요. 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쳤을 때. 그때는 한 잔씩 때려야지.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그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주 주말마다 드시지 마세요. 제가 토요일에는 보통 여기 안 내려와 있으니까 일요일 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순찰을 못 돌지만 제가 나중에 평일에 술 퍼먹는 인간들이 있는지 없는지 볼 거예요. 알았죠? 저도 어제 동기가 왔거든요. 여기 영도경찰서에 동기가 있어가지고 동기하고 어제 저녁 먹으면서 얘가 화요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안 먹는다고 했는데 한 잔만 이래. 맥주를 마셔라. 내가 맥주 한 잔은 마셔줄게. 맥주 한 잔은 제가 마셔줬거든요. 근데 저는 소주 3병까지는 마셔요. 소주 3병 마시면 물론 하고 자죠. 근데 맥주 한 잔 마시는 정도도 여러분들은 안 돼요. 저는 제가 머리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만 강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맥주 한 잔 이렇게 계속 마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술 드시지 마세요. 알았죠? 요 세 가지 그리고 핸드폰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참아내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참으면 1년 안에 안 끝나요. 알았죠?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1년 안에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요 2년, 3년씩 보지 맙시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겨워. 오래 보면. 좀 보지 말자 그래요. 빨리 꺼지라 그래. 충주로. 경찰학교가 충주에 있거든요. 충주에 있는 적보산으로 빨리 꺼지세요. 다. 알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가세요. 여기 오래 계시지 말고. 알았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우리 교재는 요 27년 대비입니다. 27년 대비 우리 시흥경찰 기본기 요거고요. 우리 수업 구성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우리 경찰학의 기초이론 그리고 경찰 한국사 그리고 우리 비경찰론 그리고 행정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찰 행정학은 뭐냐면 우리 관리에 관한 학문이에요. 우리 경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울 거고요. 분야별 경찰 활동 여기에서 이제 교통 파트 이후로
여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경찰행정법하고 분야별 경찰활동에서 우리 앞에 전반부는 우리 B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B파트를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했을 거고 지금 우리 학원에 처음 온 친구들은 요거를 우리 다음 시즌에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여기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공부 방법, 요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줄 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들이 볼펜을 많이 씁니다. 요 볼펜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써야 돼? 연필 쓰셔야 돼요. 샤프. 샤프를 쓰시는데 샤프도 심이 다 다른 거 알아요? 샤프가 연한 심이 H고요. 진한 심이 B예요. 2H로 하면 더 연한 거고 2B로 하면 더 진한 거야.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실 때는 뭘로 해야 돼? 요 H 샤프심. 그리고 샤프심도 두께가 있습니다. 0.5짜리가 있고요. 0.7짜리가 있고 0.9짜리가 있어요. 그럼 수업 들을 때는 0.5짜리로 그냥 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랑 맞춰서. 대충 줄 찍찍 그으세요. 그냥 제가 여기 동그라미, 여기 줄, 여기 밑줄 하면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할 때 그때 자대고 요걸로 하는 거야. 진한 샤프심, 두꺼운 샤프심으로 자대고 정확하게 긋는 거예요. 복습할 때. 그렇게 해야지 복습이 제대로 됩니다. 복습은 언제 해야 돼요? 복습은 무조건 직후에 하는 거야. 1시간 수업 들었으면 1시간 그 쉬는 시간에 바로 해야 돼요. 제가 쉬는 시간에 보통 15분, 길게 들으면 20분까지 들을 때도 있어요. 15분 동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직후 복습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화장실 가든 담배 피러 가든 가면서 머릿속으로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수업을 들어도 3회독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저녁에 다시 한번 오늘 전체 했던 내용 8시간 동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후 복습을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복습 시간이 절반으로 줍니다. 근데 직후 복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복습 시간이 수업 시간만큼 들어요. 그럼 집에 못 가요. 알았죠? 그래서 꼭 직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은요, 제가 하루 종일 떠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쉬는 시간이지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때 직후 복습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기 합격해요. 직후 복습 안 하는 친구들이 단기 합격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직후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친구들을 제가 항상 4개월, 6개월 합격 만듭니다. 그러니까 직후 복습을 제발 철저하게 하세요. 알았죠?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후 복습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와요. 요거는 일단 해. 직후 복습을 하고 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럼 확실히 성적이 많이 오를 겁니다. 직후 복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 교재 정리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볼펜은 그 이후에 쓰는 겁니다. 요거 하고 나서. 언제? 기출 문제집을 풀고 그 틀린 포인트들 있죠. 내가 틀렸던 포인트들, 헷갈렸던 포인트들, 그거를 볼펜으로 기본서에 밑줄 그어서 단거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응용 문제집, 뭐 복습 테스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런 거 풀면서 계속 비슷한 내용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색깔 펜으로 밑줄 긋거나 아니면 그때서야 형광펜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됐던 내용들하고요. 기출문제 틀렸던 내용들하고 응용 틀렸던 내용, 테스트 틀렸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차등 표시가 돼 있어야 돼. 교과서에. 그게 단권합니다. 알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에 시험 전날은요. 뭐만 보는 거야? 기본서만 보는 거예요. 기본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막 이런저런 합격자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출문제집만 10번 풀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기출문제집만 10번 풀었어요. 다 개소리예요. 기출문제를 10번 봤어요.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 단권화해서 기본서는 기출문제가 99%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기본서만 보면 10번 볼 수 있죠. 기본서를 10번 보면.
그죠? 그래서 단권화 해놓고 기본서를 10번 보라는 소리예요. 기본서를. 기출문제를 10번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제 형태만 보고 정답을 골라요. 이 문제는 정답이 3번이었어. 이지랄하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요. 그럼 시험장 가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장 가서 또 떨어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기본서를 10번 보신다는 생각으로 단권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건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경찰은 암기가 많을까요? 이해가 많을까요? 우리 세 과목 중에 암기가 제일 많습니다. 경찰학이. 그런데요. 암기가 훨씬 더 많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본인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다 암기로 때려 박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문자 하면 500개, 1000개 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요. 경찰학은 70점을 못 넘겨요. 물론 70점만으로도 우리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70점 가지고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난 무조건 85점, 90점 이상 보득점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제 제자들 중에 경찰학이 90점 이상 나와가지고 합격하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다른 과목은 망했는데 경찰학이 90점 이상 나와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경찰학은 90점 넘는 인원들이 상위 1%도 안 됩니다. 90점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경찰학은. 형사법이나 헌법은 만점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경찰학은 만점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지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 근데 9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 암기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 암기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 숫자 바꿔서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예요. 그런데 조문이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해하면 암기를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법학 박사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법이 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지 요거를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모르겠어 암기해 때려 박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언제 암기하는 거야? 마지막에 암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이해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숫자나 학자 이름 이런 것들 보다 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처음 들었을 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회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우리 A 파트, B 파트 이렇게 나눠서 올인원을 합니다. 올인원으로 1회독 할 거예요. 요게 끝나면 우리 정규 코스는 기출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때 코스를 어떻게 짜냐면 기본서로 요약을 한번 해드립니다. 이론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기출문제풀이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한 수업으로 2회독 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응용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요약을 한번 또 해요. 그리고 응용문제집을 풉니다. 또 2회독 하죠. 그죠? 벌써 몇 회독 했어? 5회독 했죠? 그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 60일 작전 파이널 들어가는데요. 요때 4회독 우리 정규 코스에서 4회독 시키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스스로 2회독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총 11회독 되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거 이런 것까지 따지면 거의 20회독 됩니다. 그럼 기본서를 20회독 했는데 떨어질 수가 있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 20회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합격에 필요한 회독은 10회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회독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합격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는 것까지 해서 20회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회독시켜드리는 게 11회독일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파이널에는요 16강으로 이론을 압축을 해드려요. 근데 요거는 자 하드캐리트 강이라고 16강만에 제가 되게 빠르게 랩을 해서 여러분들 세뇌시키는 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노량진에서만 촬영을 하는데 인강은 여러분들한테 다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강의가 단과 강의로 8만 얼마짜리거든요. 근데 제가 요 부산 법인하고 노량진 법인이 달라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거는 따로 제가 명단 취합 받아다가 그냥 공짜로 다 지급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들어가서는 요거를 자기 전에 자장가다 생각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제가 요거는 따로 시간 내서 들으라고 안 해요. 밥 먹을 때, 씻을 때, 자기 전에 그냥 옆에 틀어놔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뇌 당하는 거야. 요거 난 잘 모르는데 정답은 맞추네?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요때.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파이널 때 지 혼자 10회독 하는 친구도 있어요. 10번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통 고득점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회독을 시켜드릴 거니까 지금은 2회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암기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출 병행해도 돼요? 요거거든요. 지금 성적이 아주 잘 나와. 이미 공부를 조금 했어. 이런 친구들은 기출 병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출을 병행하다 보면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기출 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중간에 페이지들을 쭉 그냥 훑어보시면요. 우리 양 옆에 뭐 19년 승진, 22년 간부, 22년 간부, 25년 채용, 24 특공대, 24 간부, 25 2차 채용 이렇게 해서 문구가 쭉 있죠. 그죠? 요게 다 오답 지문이에요. 다 오답 지문이에요. 요거는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는 건 끝에 O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O 표시가 아니면 다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해설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우리 교과서 내용이 해설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올인원 과정 동안은 요 기출 지문, 양 사이드 날개 쪽에 있는 이 기출 지문을 숙지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기출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은요. 벅찰 수가 있습니다. 전체 범위를 다 따라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친구들은 홀수 또는 짝수만 푸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시즌 수업 듣고 다음 시즌에 파이널로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있죠. 손 한번 들어볼래요? 이번 B파트 듣고 A파트 듣고 파이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친구들은 기출을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출 병행할 때 조금 벅차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홀수나 짝수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날개 부분만 숙지하는 걸로. 기출을 추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을 추가로 풀려고 하면 너무 벅차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기출을 풀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이고요. 경찰학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른 과목들은 교재 구성이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경찰학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알았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쉬는 시간에 요거 반드시 가입을 해주시고 알았죠? 우리 일단은 첫 시간 OT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정각까지만 쉬고 우리 경찰의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